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정말 이 42.195를 넘어선 거죠? 이야, 무려 무박 4일이 뭡니까? 43시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평균 나이 68세의 이 네 분의 어르신들이 이 남북 관계, 정말 위기일발 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이 전운을 완전히 걷어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은 오늘 마침 임기 반환점이 도는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어떤 업적도 없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만 가만히 계셔주시면 하는 이런 쓴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모처럼 아마 그 세계 만방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특히 무엇보다 가까이 있었던 연천군 주민들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 큰 선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겼네요. 물론 보수 세력들이 결집을 했고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이 위기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정말 이 협상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평양까지 좀 성급하게 좀 다녀왔습니다. 야, 정말 이참에 쭉 남북 정상회담을 좀 정리화시켜서 이제는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해도 통일의 시대를 좀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앞에 걸림돌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당, 정부 여당이 내부에서 지금 여야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상황을 남북 고위급 회담의 타결을 자기들 입장대로 환영한다. 그럼에도 내부에 그 적지 않은 또 이견도 있고 나름대로 이 셈법들을 자기 입장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남북 당사 간의 문제, 우리끼리의 문제를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근본은 역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근본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위기 상황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전협정 지난달 29일이 정전협상이 사실 우리나라는 빠져있는 상태였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인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끊임없이 북미 대화라고 하는 걸 요구했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인 것은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원한다라는 미국이 원치를 않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라고 칭송에 맞지 않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걸어가야 할까요? 남북 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영원한 파트너는 누구일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에게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북 당사자.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또 권력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권력,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겠죠. 의지의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란 옷당님 와주셨고요. 우리 멋진 걸님 와주셨습니다. 통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 염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또 함께 걸어가면 그 꿈은 또 조금씩 앞당겨지겠죠. 혼자서는 정말 가는 길은 멉니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평화의 집이라는 그 존재감 자체가 참 눈물겹습니다. 이름 그대로 김수환 추기경이 평화라고 하는 게 한자를 풀이를 하셨는데 밥을 보리 쌀 벼화자죠. 벼화 평이 평화 그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의 밥이 돼주는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밥을 갖고 있는 것을 더 나누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야 간에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뭐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나름대로 명분도 얻었고 실리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원칙을 조금 유보했고 적잖이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죠? 저처럼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얻은 게 더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좀 적지 않이 뭐 수구 세력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 전쟁을 더 부추기고 이 상태를 더 오래 끄는 것을 원했고 또 혹자는 뭐 한번 해봐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아니 될 말이죠. 뭐 우리나라를 그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은 뭐 우리를 모델로 해서 상당히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바로 우리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왜 남의 나라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리의 공멸을 가져오는 전쟁을 그렇게 부르짖으시는지 그런 분들은 정말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뭐 정말 시쳇말로 내가 상대에게 밥이 돼줄 수 있다면 내가 그대의 밥이 돼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가 지켜진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밥이 되겠습니까? 그죠? 함께 서로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슴 졸였던 마음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죠? 연천국민, 연천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마음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JJK님, 이야, 너무 부럽습니다. 3주간 영국 프랑스 여행 다녀오셨대요. 오랜만에 출첵. 제가 초기에 방송했을 때 우리 JJK님 오셨던 것 같은데, 와, 그 이후로 바로 여행 떠나셨구나. 좋으셨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운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미업의,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으셨던 마음. 거기까지 가서, 우리, JJK님 가시는 발걸음 걸음마다 이렇게 미업을 사랑하는 인증샷을 찍어주셨네요. 와, 이렇게 얼굴도 이쁘시고, 마음도 이쁘십니다. 아마, 우리 많은 조합원들의 마음이 아마 우리 JJK님의 마음과 동일할 거예요. 야, 부럽다. 어디 한번 이 여행지를 곱씹어 봐야 되겠다. 영국, 프랑스, 테임즈강 사진도 보이고, 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요? 다시 가고 싶다. 저도 짧은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에펠탑도 보이네요, 그죠? 몽마르트 언덕인가요? 야, 몽마르트 언덕에 좀 예쁘장한 화가는 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이미 다녀오셨죠? 어려움 아마 우리 JJK님의 기도 덕분에 미업이 뭐 건강하게 아마 새로운 도약을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미디어 협동조합 만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그 길에 참 70년 동안 서로 등 돌리고 싸우고 어린 양 부리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 맞고 야단치고 서로 삿대질하고 학성기로 서로 욕하고 유혹하고
그게 뭡니까, 그죠? 우리, 정말 이 70년이니까, 그때 태어나신 분들로 치자면, 야, 정말 이 어르신들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헤어져 있게 됐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달랑 잘려 있는데, 야, 우리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서도 정말 구경거리로 이 판문점이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들량님, 예전에 총풍 사건도 있었고 해서인지 이런 결과 나오리라 예견했었는데 많이들 불안하셨었나 봐요. 그래요. 적지 않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겠지. 뭐 설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남북의 공멸을 가져오는 건데 전쟁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협상장 장회의에서 CCTV로 또 북한의 김정은 또 제1위원장이 서로 교전을 보내면서 사실상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라. 그랬으니 뭐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도 무슨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북한은 뭐 여전히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고, 이번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합의문을 보니까 북한이라는 걸 명시해서 주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함 지뢰가 폭발을 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도발을 했다라는 언어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두 병사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걸로 유감을 표명한 걸로, 그렇게 해서 뭐 이쪽에서 해석하기로는 북한이라는 주체를 명기했고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국제적 관계에서 유감은 사과를 표명한 것이나 진배 없다. 우리가 뭐 70년 동안 이렇게 고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뭐 이제 국제 관계라고 참 얘기를 해야 되는 참 이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양측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그 인정하지 않을 시, 뭐 사실상 뭐 한미연합에서는 핵잠수함까지 등장할 예정이었고, 이 신호탄을 알리고 하늘에서는 F-15, F-16이 서로 만나서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북한은, 그러니 뭐 급변 사태가 뭐 물론 국지전입니다만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내성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마음을 들지 않게끔 해준 것은 뭐 대통령이 그래서 잘한 거고, 누구에게든 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돌고래님은 국면전환용 북풍 자작극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는데 뭐 이제 훗날 뭐 물론 이 43시간의 이 긴 마라톤 협상 끝에 얘기가 뭐 정치적으로 이 남북 양측이 뭐 실리와 명분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국민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고성이 오갔다 그러죠. 근데 뭐 이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덮어주는 것도 매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 다시 자작극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아마 다음 정부가, 왜냐, 지난 정부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한 그런 사안을 공개를 해서 만신창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는 나중에 적지 않은 시기에 비사로 제가 나중에 취재를 할까요?
조금 먼 훗날, 왜냐, 지금 남북관계로서는 뭐, 신호탄이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를 만든 뭐 좋은 기회라고 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돌고래님. 꿈이 있는 마을 함께 합니다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밑줄 쫙 합니다. 비도 오고 그죠? 바람도 불고 야 태풍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아서 다행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태풍이 가뜩이나 이 어려운 위쪽에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하루라고 해주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짝퉁진보님도 와주셨어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섭님도 와주셨네요. 이 성함을 직접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을지기님 출첵합니다. 지기님 너무 들뜨신 건 아닌지. 뭐 총격전이 오갈 수 있었고 충분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싸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간간히 흥분을 하고 입장 표현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가는 걸 뭐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민섭님 하도 속아서 감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다 통일도 도둑처럼 왔으면 좋으련만 하는데 서로 교류하고 오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평화 통일을 바라는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그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협상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떡하면 약속을 바꾸는 게 바로 또 이명 박근혜 정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바라는 그 열망과 의지가 강하다면 이명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권력은 우리가 표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나마 이 어떤 형태로든 국면 전환이 됐든 뭐 나중에 진실은 뭐 밝혀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늘의 안도감을 우리도 한번 쉬고 좀 조금은 휴지기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은 첫 술을 배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지난 2000년부터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괴를 갖춘 이제사 정말 한심하게도 이제사 우리의 일반적인 남북관계가 이제 눈꽃만큼씩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물고 열어야죠. 물고 텄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우리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말 바꾸지 말라는 그런 압력이 행사가 돼야 되겠죠. 그것의 의지와 여망은 뭐 내년 총선으로 우리가 또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DMZ 캠프님 와주셨네요. 제 방송엔 처음이시죠? 평화협정이 간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을 의미하는 정전 협상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북방송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대북방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자극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물론 이제 6.15 협상도 그랬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어겼고 물론 목함지뢰가 계기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의 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북한이 끝까지 지금 북한은 뭐 유감을 표현한다라고는 했지만 정말 그러한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뭐 중요한 또 뭐 이 한국 관련해서 안보 전문가들, 한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사과도 책임도 재발 방지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 우리 모두 또 생각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우리 DMZ 캠프님이 평화협정이 정말 간절하다는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원래 1948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문광님 일찍 와주셨고 우리 멋진걸님 미리 출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동그라미 3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멋진걸님. 문광님도 시간 딱 맞춰 들어오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델량님도 요즘 출석 아주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고파리님도 일찍 도착하셨네요. 첫 곡 서울에서 평양까지 정말 들으면 기분 좋죠. 이미 우리 통일 다 된 것 같습니다. 경혜 언냐의 아낌없는 칭찬 먹은 우리 대통령 좋으시겠네. 그죠? 제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올 줄이야. 나중에 오늘의 이 협상 과정, 그 비사는 우리가 나중에 듣도록 하자고요. 그죠? 그러나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박근혜 정권이 서로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시느라 정권 하세월 보내시고 우리 대통령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난 2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없었죠. 아마 이제부터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하시겠답니다. 대화 모드로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격려와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하셨을 때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장도 찍어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네. 모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지율도 이 리얼미터가 아주 발빠르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셨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41%로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임기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예전에 어디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대통령이 하신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동서독과는 이렇게 왕래라도 할 수 있었군요.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그래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시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농담 삼아서 드레스 됐나요?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유난히 좀 화려한 이 복장을 또 많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전통 의상을 많이 좀 자랑하고 계시는 터라 드레스 됐나요? 찾아가서 입으신 옷에 아주 화려하고 좋으셨는데 옷까지는 괜찮으셨는데 동서독과는 이렇게 왕래라도 할 수 있었군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시키겠다. 남북 동질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러셔놓고 이산가족 만나면 정례화도 못 시켜놓고 이제서야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조금은 정례화될 그 물꼬를 텄네요.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한숨이 나옵니다. 자, 우리 멋진걸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은 앞당겨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더 불러볼까? 우리 소소님 사연은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비 예보와 달리 비도 바람도 시원찮은 날입니다. 대구는 하여튼 물이 적은 지방이긴 틀림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소님. 서울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생방송이라 지금 제가 전화기를 옆에 켜놨는데 전화가 오고 있네요. 어디서 오고 있는 걸까? 혹시 훌륭한 선물을 준다는 전화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칭찬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혹시나 주셨을까요? 괜찮습니다. 그죠?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어르미님도 와주셨네요. 경혜님 저 왔어요. 우리 어르미님 50 넘으셨습니까? 이야. 그러면 이제 그 인생 100세 시대에 이제 그 절반을 이제 넘으신 셈이네요. 그죠? 100세 시대에 인생 반환점을 도셨네. 그죠?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경혜님 목소리 들으니 와 이리 좋은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남북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조금은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일단 이 평화 국면을 만드는 사람은 저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평화 국면들을 어떻게 오래도록 지속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 평화협정으로 가기까지 뭐 험난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죠. 뭐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미력하지만 그래도 미국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과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확실히 오늘부터 좀 새를 좀 불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할 만한 목소리, 충분히 목소리 크게 나올 법도 합니다. 왜? 일본도 아베도 9월 3일 전승절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그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하튼 전 세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9월 3일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대한민국 의 위상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활용하느냐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은 상징적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힘,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르미님,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제 정부는 굉장히 그 탄력을 받아서,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이미 한 번은 맛봤고 국면 전환했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면 전환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국민 행복보다는 기업들을 위한 복역 행보를 가속화하겠죠. 그죠? 그래서 노동개혁, 말인즉슨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인건비를 절감해주고, 그동안에 이 법인세 감면해준 것도 모자라서 우리 서민들의 그야말로 이 꼬깃꼬깃 쌈짓돈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담배 사는 그 담배값도 배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혈세를 가져가시고, 대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뭐 이제 성한종 리스트나 정말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야당에서는 뭐 노동특위에 또 반하는 새로운 경제특위, 경제민주화 특위를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은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굉장히 노동개혁에 관해서 선점을 했고,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한종 리스트.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은 야권을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미리 야당의 쇄신위가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쇄신되게 생겼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야당 의원 한 10명 정도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도 오후 2시께 드디어 수감이 됐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하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세상을 물려주기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잘 산 걸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네요.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을까 멈춰서 늘상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걸님이 박정권이 정말 잘하면 누가 뭐라나요, 그죠? 이 동안 잘한 게 정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부터 잘하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야당인 듯 싶어요. 야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하여튼 뭐 남북 그 상황을 보면 역시 야권으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한 듯 싶습니다. 대척점이 분명하고 이 대화를 원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확연한 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목소리는 역시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이 평화 국면을 토대로 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야권에게 주문하는 것들인데 우리 야권이 어느새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수구보다 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당내 계파 싸움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것은 그들이 사실은 이제 야권으로서의 그 본령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한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뭐 사실상 이 주택 문제 또 복지 영역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우리 국민을 대리한 우리 소시민들을 대리한 대리인, 법률 대리인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제죠. 우리 행복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의 여정을 알기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프셨군요. 누굴까요? 어떤 말씀 하실까요, 행복님? 시적인 언어가 참 아름답습니다만,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신청합니다. 경혜님의 곡 해설도 곁들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해주셨습니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행복님, 힌트 좀 주실렵니까? 지레짐작으로 누군지 대략 짐작은 되는데 어느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행복님, 행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꿈, 행복, 희망 우리가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연세대 돌아서면 또 까먹는다. 여하튼 서인국 교수님인가요? 연세대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희망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희망을 찾는 듯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이 허리가 잘려져 있는 것도 우리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 정도 아팠으면 거의 그 빈사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 천국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 일생으로 보자면 글쎄 어디만큼 가 계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70 어르신들도 상당히 건강하시나 너무 심하게 우리가 헤어져 있는 듯 싶습니다. 아픔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아는가 님이 목소리 볼륨하고 음악 볼륨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좀 말씀을 좀 크게 드려야 되나? 하여튼, 소리 편차가 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몰라요. 역시 여러분 평가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어떤지. 야, 우리 이 남북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버이의 자식들이죠. 정말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후방도 없다고 합니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유리할까요? 바로 우리들, 우리 모두 형제들, 자식들이 함께 어깨 걸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소개 못해드린 우리 왕싸가지님 그리고 바보님 치우주야님 와주셨는데 소개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계님의 이 붉은 고추 누구에겐가 밥이 되겠소 해주셨던 나눔의 정신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